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텔은 지난 1분기 127억 2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1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시장이 예상했던 177억 8천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0.1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인텔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4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기간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영업적자만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 인텔의 주가는 1.77%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빅테크 그룹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1분기 성적 공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한 반면에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공개 후 주가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30일 올해 1분기, 애플은 5월 2일에, 엔비디아는 5월 22일에 실적을 각각 발표합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잭슨은 아마존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42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주당 순이익은 0.82달러로 164.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시카우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이것을 비롯해서 전자상거래, 구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제3자 판매자 서비스 등 각 사업 부문별 매출이 일제히 늘었을 것으로 잭슨은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는 AI용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인 만큼 견조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24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405% 오른 5.5달러, 총 마진율은 13% 상승한 77.03%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800달러에서 1100달러로, 모건 스탠리는 기존 795달러에서 1000달러로 각각 높여 잡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925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비전 프로 출시에 따른 낙관론과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둔화에 따른 비관론이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매출 90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51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종전에 220달러에서 210달러로 하향했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25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 연율 1.6%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4분기 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2.2%, 다우존스 예상 2.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됩니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1분기 GDP의 첫 수치입니다. 수정된 잠정치는 내달 30일에 공개됩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한 것은 가계 소비 둔화 탓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량 차지하는데 1분기 소비 지출은 연율 2.5% 늘어나면서 예상치 3%를 밑돌았습니다. 이른바 노랜딩을 기대하던 미국 경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2%대 중반을 기대했던 1분기 성장률이 1%대로 급감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물가 상승으로 여겨져서입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은 1, 2월에도 불거졌지만 사실 중앙은행장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듯 했었습니다. 물가가 낮아지는 가운데 지표는 미시적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 있다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는 한두 달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해져서 성장률까지 잡아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가 5.5%로 2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1분기 개인 소비지출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로 전분기 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3.7%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 물가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주택,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5.1% 올라서 상승률이 직전 분기 대비 2배에 달했습니다. 자칫 성장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시장과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성장은 계속 서서히 둔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성장률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점을 더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인플레이션은 끈질긴 모습을 보이자 금융시장이 냉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GDP 수치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냉각돼 간다는 신호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아직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연준이 9월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12월 FOMC에서 올해 피벗을 예고한 후 올해 초만 해도 연내 6회 인하를 예상했으나 일각에서는 이제 11월 또는 12월 1회 인하나 이마저도 없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계속 천천히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페드의 금리 인하는 점점 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주목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11월로 늦추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5%로 보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31.9%, 9월 인하 가능성은 59.2%로 낮아졌습니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68.3% 수준입니다. 올해 단 한 차례의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PCE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오늘 26일 발표 예정인 3월 PCE 가격지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분기 PCE 가격지수를 고려하면 3월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나 혹은 1, 2월 가격지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후퇴시키는 요인입니다. 시장은 26일 발표되는 3월 PCE 물가지수와 30일 다음 달 1일 예정인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사실상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한 가운데 FOMC를 통해서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해서 다른 월가 전문가들보다 덜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CEO는 현지 시각 목요일 인터뷰에서 지정학적인 요소를 최우선의 관심사로 꼽으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해 월가 관측통들보다 덜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대체로 미국이 경제 연착륙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을 약 70%로 예상을 하지만 다이먼은 그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달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에서 패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린 이코노미, 세계적인 재무장화, 재정 적자, 지정학적 이슈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착륙을 할 수 있겠으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부드럽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보다는 2025년과
2026년에 대한 전망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황 속 인플레이션을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3%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연 5%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또한 연 4.72%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함께 발표한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때문입니다. 1분기 PCE 상승률은 3.4%로 전분기 상승률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1분기 GDP 증가율은 연이율 1.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 3.4%보다 큰 폭으로 둔화한 것입니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1분기 전망치 2.4%보다 낮았습니다.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4.742%까지 급등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4.7%를 돌파한 뒤 장 후반에는 4.702%에 거래됐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5.027%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습을 강화하면서 중동 위기 우려가 고조돼서 1% 안팎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이 중동 지역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면서 산유국 한 곳 이상이 전쟁에 휘말릴 경우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 상승한 89.01달러로 마감했고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 텍사스 원유도 0.91% 오른 배럴당 83.5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